안녕하세요. 뱅글호랑이 강남 왕서방의 해외 주식 토크. 예, 해외 주식 토크 또 이제 이제 다시 또 3부. 3부. 앞에는 1부 적혀있지만은 예. 방송 3부입니다. 방송 3부입니다. 예. 그래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예, 채권 시장 잠깐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그 채권 시장하고 결국은 통화 정책은 떨어질 수 없다. 예. 통화 정책을 또 만드는 거는 또 중앙은행들이고 그 중에 전 세계 중앙시장의 은행은 뭘까요? 네? 딴 생각 연준이죠. 딴 생각 미연방 준비제도인데요. 네, 8B라고 또 하고 미연준 연방 준비제도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미국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주식을 하는데 대해서 물론 종목 따라만 이렇게 하시는 거면 크게 거시경제 신경 안 쓰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의 또 컨셉도 저의 컨셉 자체가 좀 거시경제를 보고 탑다운 전략이거든요. 탑다운 전략이라서 거시경제 보고 산업 보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보는 걸 좋아해요. 또 선호하고 그래서 이런 제 포지션이기 때문에 너무 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면서 계속 몰라지는 건 없거든요. 하나도 모르기보다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데 대해서 이거 하는 거 공부하면 하면서 좋잖아요. 자, 이번에 말씀도 드릴 거는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게 경기 자체를 결정하는 건 통화 정책이거든요. 통화 정책인데 원래는 확실히 스탠스를 잡았다는 걸 제가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어쨌든 비둘기파적 입장을 계속 고수 이제 할 것 같고 원래는 뭐 연준 위원들이 이제 한 번 많이 해도 한 번이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금리를 동결하고 통화가 보통 완화 정책으로 가게 되면 연준이 달러 만지잖아요, 미국은. 달러 만지는데 이 달러에 대해서 약세가 되거나 아니면 통화를 완화적으로 푼다면 더 푼다는 얘기거든요. 달러 약세가 기대되고 결국은 약세로 인해 상품 시장 그 다음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에 상승이 오고 반대로 달러 약세되면 신흥국 통화는 또 대달러 대비 환율은 하락하잖아요.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주가가 상승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호주도 지금 금리 인하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인도도 했고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신흥국 시장 별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어쨌든 경기는 안 좋아졌잖아요. 작년에 조금 침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래서 이제 채권 동향 보시면 결국 이제 채권도 국채 금리가 하향세 좀 진정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10년물 금리가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10년물 금리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작성한 거라서 일단 유로존도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유로존 이제 국채 금리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죠. 통화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유럽은 제가 잘 안 보지만 어쨌든 근데 유로존 보면 민간 대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상승폭 확대되고 있어요. 민간 대출이 크레딧이잖아요. 크레딧. 기업하고 거기 크레딧인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계속 그나마 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유로존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거든요.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2002년부터 대세 상승했잖아요. 금융위기 전까지 하우징 버블이 있는 때까지. 그래서 그때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제가 오늘 대세선 한번 꺼봤어요. 여기는 없지만 꺼봤는데 달러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대로는 정말 큰 상승을 하기가 힘들다. 진짜 이 정도 상승 그때 하우징 버블의 상승을 하려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야 된다.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반복되는 건 바라지도 않고 너무 높아요. 저는 한 88포인트 80에서 88포인트 이까지만 좀 깨면 확실히 좀
확 내려올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예. 이게 지금 지지선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 상위 수준이에요. 약간 높은 수준에 있더라고요. 선을 그어보니까. 선도 어때 주관적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 처음부터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차트에 나타내는 게 이게 초반부터 80년도부터인데 그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높은 수준이 좀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신흥국 내에서는 이제 정책금리 계속 인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 이런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제 달러 약세와 신흥국의 통화 강세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통화 강세는 이제 나중에 달러 약세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고, 그 전에 상품 가치가 먼저 오를 거예요. 요즘 유가 괜찮잖아요. 유가 ETF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유가도 괜찮아서 유가 오르면 또 상품 가격도 오르게 돼요. 지금 비철 금속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네, 2019년 1월부터 네,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런 비철 금속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이런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특히 러시아는 유가잖아요. 원유랑 연동되니까 러시아 지수가 올라가고, 러시아는 2016년 그 다음에 2017년 2년 동안 오른 거 지금 뭐 조정도 거의 뭐 안 받았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그렇게 큰 조정 안 받았죠. 그 오른 거에 비하면. 근데 뭐 좋은 소리 하고 너무 이게 작년에 하락의 폭이 좀 깊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다. 예, 그 말씀드린 거고요. 10년물도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제 좀 너무 3월달 지난 3월처럼 너무 크게 하락하는 건 좀 그렇고 조금씩 좀 이제 하락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시장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 손도에서 움직이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답을 찾는 거죠. 물가지수는 2016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있는 편인데 지금 2016년부터 18년 초까지 물가가 참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긴축을 한 거예요. 9번을. 네, 9번을 이렇게 긴축을 했으니까 이제는 18년 또 조정받고 이게 또 이렇게 또 유지하겠죠. 2%대는 전년 대비. PCC 물가지수라고 이거는 Personal Consumer Expenditure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예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고. 아무튼 이 대출이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상업은행 대출 증가율이거든요. 이게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다. 소매 판매도 조금씩 이제 다시 반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잠깐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걸 뭘로 근거로 하냐 이거죠. 통화를 완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통화 완화하면 가는 거죠. 자, 잘 봐요. 2016년부터 이제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 상승폭 자체가 절대 금액도 올랐지만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된 것이 2018년 1년 요거 지나고 나서 이제 2019년 다시 레디 하는 거죠. 다시 오르라고 이제 준비하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 중요해요. 이것도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이게 경기에 좀 선행하는 편인데 이게 지금 좀 오르고 있죠. 주식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보는 거죠. 이걸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또 3%대예요. 3%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고용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바닥 타다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실업성 청구 건수도 계속 줄어들고 실업률도 지금 3% 밑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 고용이 됐지. 그러니까 이제 임금 상승률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이제 임금 상승도 이제 무난하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 착공 건수, 요것도 이제 통화량과 관계되거든요. 미국이 통화를 완화하게 되면 주택 허가, 왜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원래 이제 동결한다 그랬잖아요. 동결한다 그랬으니까 주택 허가 건수도 다시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출이 용이하고 금리가 오르지 않다는 걸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허가 건수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주택 매매 감소하는 것도 이게 조금씩 이제 신규 지금 기준 주택 매매 저번 달에 대박 났습니다. 3월 달에 대박 났어요. 이까지 올랐어요. 이까지. 기준 주택인데 이게 지금 이게 자료가 조금 지난 거라서 저번 주에 발표된 기준 주택 판매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통화량이에요. 음. M1 통화량, 이제 M2 통화량인데 이거는 협의 통화량, 광의 통화량인데 결국 이제 시중에 뭐 M1 통화량, M2 통화량 하면 이렇게 시중에 도는 그 시장의 통화량을 말하는 건데 이게 통화량이 줄면 줄수록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요. 맞죠? 예. 근데 통화량을 올리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게 돼요. 예. 약간 반비례. 예.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 달러 인덱스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 돼 있잖아요. 네. 내려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역한배 조건부 채권 이거 여기에서 팔았던 거. 네. 2014년에 초강세 됐을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달러 인덱스 보세요. 빡 오르죠 빡. 그냥 오르는 게 확 오르잖아요. 결국 이런 공개 시장 조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개 시장 조작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조금씩 하락할 수 있다.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연준 타겟팅이 이제 2%대였는데 지금 2% 3%대 3%대까지 찍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물가지수가 3%대 찍다가 다시 내려왔고 또 2%대 유지하려면 또 통화량을 또 늘리거나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되겠죠. 상업은행 대출 증가하는 거 봤죠. 근데 이 상업은행 산업 총 대출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이거하고 미국 대형주 지수예요. 네. 로고 스케일 맞춘 거거든요.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네. 주가,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갈 때 주가. 예술이죠. 올라갈 때 주가 지금 다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통화량하고 신용평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네, 요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네, 지금 상업은행 대출 증가율이 2018년도에 지금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2017년 중반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게 지금 오른다는 거는 뭐 주식시장이 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지금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리 뭐 지금 물가지수가 2%대고 뭐 오른다 그래도 결국은 이제 통화량에 의해서 움직인다 주식시장도. 근데 또 기술적 지표 보면 미국은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요거까지 또 설명드리고요. 요 다음에는 중국. 네. 예, 중국의 통화량과 주가지수 어떻게 되는지. 중국 주식시장 지금 되게 좋죠. 오늘도 어제도 몇 프로 올랐죠? 상해지수? 어제요? 예. 어제 한 2%. 예, 2%대 올랐잖아요, 지수가. 중국이 이렇게 오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네, 되게 되죠.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